L자형 경기 침체라. 쉽게 말하면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쭉 간다는 이야기죠. 쭉 간다는 이야기. 근데 이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입니다. 지금은 침체가 돼 있고요. 이 상태가 작년 적어도 말입니다. 뭐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작년 10월부터 침체의 높이 빠져서 쭉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앞당겨도 되거든요. 3분기까지 앞당기면 7월까지 앞당길 수도 있지만 그냥 최소한으로 보자고요. 10월까지만 시작한다고 해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이 쭉. 근데 이 침체의 깊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침체의 깊이가. 이게 더 커지면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L자형 경기 침체는 경제적 고통이 엄청납니다. V자형 반등이 오면요. 힘들었을 때 아이고 죽겠어 하다가 반등이 되면 이제 살만하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L자형은 이게 한번 떨어져서 계속해서 최악의 상태로 계속 이어지니까 이 이어지는 와중에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회복돼 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저는 기본으로 삼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3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 91이에요. 100이 아닙니다. 100이 기준선입니다. 100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이 아니라 91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지금 2분기에 94에 비해 떨어진 거예요. 다시 경기가 꼬꾸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경기가. 저는 이게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3분기면 7월, 8월, 9월이잖아요. 여기가 9월까지 가면 모르겠으나 지금 7월과 8월은 최악의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최악의 달이 되느냐. 지금 장마가 어떤 악한 짓을 할지를 모릅니다. 지금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는 지금 폭우가 장난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거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여기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지금 전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게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괴담 정치에 너무 익숙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만약에 이게 방류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마시게 되면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그냥 욕이나 올락하다 참았습니다. 그냥 이건 참아야 되는 거니까. 이 괴담이라는 게 제도권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구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이 괴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장애 투쟁을 할 거고요. 지역 투어도 할 거고요. 심지어 유엔에다가 제소까지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일본에 가서 도쿄전력 앞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시위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말입니다. 대한민국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기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죠? 그 다음에 이 북반구로 돌아오게 되면 필리핀, 태평양의 섬나라들, 동남아시아, 대만, 중국 뭐 수많은 국가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세상을 난리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학자들조차도 문제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도권에 있는 제1야당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학자들을 돌팔이 과학자로 치부해버리면서 지금 오염수 계단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지요. 제도권의 제1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제가 봐서는 돌팔이 과학자가 아니라 돌팔이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저도 국회의원이란 말이 안 나오네요 이제. 워낙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산업에 대한 치명타를 가할 거예요.
수산업에 대한 치명타, 광우병 때 소고기, 각 고깃집 난리 났잖아요. 예, 사드 괴담 때 성주 참외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오염수,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대로 가면 수산업에 대한 이번에는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요. 광우병만 하더라도 소고기 안 먹으면 돼지고기 대체제가 있어요. 닭고기도 대체제가 있습니다. 이거 수산업은 대체제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 그에 대한 충격파가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노동계 파업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7월부터 노동계 총파업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더 충격적인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동차가 98밖에 안 될까요? 지금 자동차 난리잖아요. 여러분도 현대자동차의 어떤 매출이 기록적이다, 영업이익이 기록적이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 BSI가 98이 100에도 못 미칩니다. 왜? 파업을 할 거니까.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면 이게 100이 아니라 100 아래로 쭉 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게다가 화장품이 93입니다. 이게 화장품은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 이게 많이 수출이 될 거다 예상을 했지만 예상 밖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없었다. 예. 리오프닝은 했으나 경기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외에도 말입니다. 주요 업종들이 전부 다 기준선이 100인데 100에 훨씬 못 미칩니다. IT나 가전은 83, 전기는 86, 철강은 85, 심지어 말입니다. 이 기계는 52라고 써놨는데 기계가 52가 아닐 겁니다. 이게 잘못됐을 겁니다. 예, 제가 지표를 볼 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기 때문에 이게 기계가 5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98이기 때문에 예, 기계가 이게 92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2. 이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가 아니고 92가 될 거면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유나 석유화학도 9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이 침체의 깊이를 더해갈지 두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섬뜩섬뜩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주요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FN가이드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거 대비해 보면 17.5%가 떨어져서 3조 6,478억 원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3조.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분기에 많이 영업이익을 낼 때는 15조까지 냈습니다. 15조. 적어도 10조에 적어도 10조.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3분기에도 3조 6,478억 원의 어떤 영업이익밖에 못 낸다고 하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은 그냥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8.2%가 떨어져서 1조 2,507억 원이 되고요. S오일도 18.1%가 떨어져서 5,265억 원. CJ제일제당은 10.6%가 떨어져서 4,514억 원. 현대제철도요. 3.6%가 떨어져서 3,641억 원입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심각합니다. 62.2%가 떨어져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791억 원이 될 거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표와 실제 실물경제 예측이 비슷비슷하죠.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제가 오죽했으면 섬뜩섬뜩하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L자형의 침체가 쉽게 말하면
깊이를 더해 가면서 길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당면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L자형 장기 침체는 예전부터 강조를 해왔던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L자형 장기 침체가 점점 현실화되는 것을 보니까요. 야, 이거 진짜 불안하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예,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것이 결국은요, 시장에 저는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 이대로라면 제가 봐서는요, 지표로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제가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을 거예요. 제목을. 예, 제목을 그렇게 달았을 거예요. 아마 섬뜩섬뜩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 예측입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지표는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 지금 당장의 지표도 그렇고요. 과거의 지표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는 추세선으로 봤을 때 그 정확성이 더 커지거든요. 지금 추세선으로 보면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 이런 얘기가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부양을 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양은요 굉장히 어려운 수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순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라 돈이 없으니까 부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35조의 추경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들 방식이고요. 예,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방식입니다. 예, 무조건 돈 퍼주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리스로. 예, 현재의 아르헨티나나 현재의 베네수엘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아르헨티나나 현재 베네수엘라로 자꾸 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끌고 가려고 칩니다. 사실 이미 말입니다. 좌파적인 경제는 망했거든요. 예,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 망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태에 빠져서 허너적거리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